이번 시간에는 그 시계열 분석 자료 중에서 응용이 필요한 간단한 리니어 알제브라 테크닉, 선형대수 테크닉을 소개를 드립니다. 그 테크닉의 제목은 Triangular Factorization 하고 그 다음에 촐레스키 디컴포지션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테크닉을 개발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리니어 프로젝션에 의해서 리니어 프로젝션에 의해서 미래를 예측을 하고자 할 때 이것을 리니어 프로젝션에 의해서 예측을 하고자 할 때 이것을 이제 과거나 현재 정보를 가지고 예측을 하고자 할 때 이 앞에 있는 개수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선형으로 연결한다고 쳤을 때 그 개수들의 벡터를 베타 볼딕 베타라고 한다 그러면 과거에 있는 우리가 강의에서 그 최적화된 벡터 이 베타 코이피션트를 가지고 있는 벡터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고 요게 지금 요 감마들이 각각 그 코베리언스들입니다. 그럼 그것을 지금 역행렬을 구해야지 지금 이 전체를 구할 수 있는데 이 m by 1 매트릭스의 역행렬을 직접 구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에 대한 질문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실현시키는 것이 Triangular Factorization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실적인 이유는 아주 큰 매트릭스가 있을 때, 차원이 큰 매트릭스가 있을 때 그것을 역행렬을 더 쉽게 구할 수 있도록 기존에 있던 요 행렬을 바꾸는 방법을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증명을 엄밀히 하진 않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어떤 행렬이 주어지고 그 행렬이 자 m by m이라고 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행렬은 이런 식으로 분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Triangular Factorization인데 여기서 A나 D라는 행렬은 각각 하나씩밖에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M이라는 행렬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될 때 이 A나 D라는 행렬이 여러 개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만 존재한다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M by M 행렬이 주어지게 되면 일단 A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대각에 있는 요소들이 전부 다 1이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것들에는 요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쪽에 있는 요소들은 전부 다 0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게 A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A는 트랜스포즈는 행과 열을 바꾼 거죠. 그 다음에 D라는 건 어떻게 생겼냐면 D라는 행렬은 여기서 있는 이런 것 여기 있는 대강 요소들은 전부 다 어떤 숫자들이 들어가고 나머지 전부 다 0, 여기 전부 다 0 이런 식으로 디컴포즈를 할 수 있다는 것이 Triangular Factorization입니다. 그래서 m by m 행렬이 있으면 반드시 그것을 정리하자면 A 여기 있는 것들이 전부 다 1이고 밑에는 어떤 숫자들이 있고 이쪽에는 0인 전부 다 0인 이런 행렬 하나 그 다음에 중간에 끼인 행렬은 여기 있는 대각 요소들은 전부 다 숫자들이 있고 여기는 전부 다 0인 대각행렬 D 그 다음에 A를 행과 열을 바꾸는 A 대시 이런 식으로 디컴포스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Triangular Factorization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M이라는 걸 그냥 쓰지 말고 이것을 이런 식으로 바꿔 놓으면 무슨 실익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저희가 관심 있는 건 인버스를 구하는데 지금 이걸 써먹는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내가 M이라는 행렬을 그냥 인버스 하게 되면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걸 A, D, A 대시로 바꿔놓고 인버스를 시켜볼게요. 그렇게 되면 A의 인버스하고 D를 인버스하고 A 다시를 인버스를 하면 됩니다. 자, 이게 뭐가 다른지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자, A라는 행렬을 인버스를 해보겠습니다. A라는 행렬을 인버스를 하시게 되면 자, 요걸 인버스를 하는 거죠. 그런데 자, 이렇게 생긴 행렬을 인버스 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디터미넌트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주 간단한 예에서 보면 자, A, B, C, D라고 되어 있는 행렬의 역행렬 구할 때 디터미넌트를 이런 식으로 구한 다음에 구했죠. 그러면 지금 이걸 구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냐면 자, AD를 곱하고 여기 대각에 있는 거 곱하고
BC를 곱해서 빼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요 부분이 항상 0이기 때문에 이 BC를 곱해주는 부분이 없어요. 그냥 단순히 이 행렬의 역행렬은 어떻게, 디터미넌트는 어떻게 구하면 된다? 그냥 점점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여기 대각에 있는 요소들 전부 다 심지어는 1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디터미넌트 A는 그냥 1이 되는 겁니다. 말 됩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디서 이걸 인버스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생기냐면 요 BC를 빼줘야 되는데 이 지금 2 곱하기 2에서는 BC 중에 이 C가 0이기 때문에 이게 없어지고 그러면 그냥 AD만 곱하면 되는 것이고 심지어 A는 여기는 1이 전부 되기 때문에 그냥 다 곱해도 항상 1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것들은 그냥 행과 열을 바꿔주면 되죠. 대각 요소 빼고. 자, 그 다음에 D라는 행렬도 역행렬을 구해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이거, 여기 있는 이거 전부 다 0이기 때문에 자, AD-BC를 예로 들었을 때 이게 전부 다 항상 0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D 요소들만 쭉 곱해주면 되네요. 그러니까 D의 1 곱하기 D의 2 곱하기 해서 D의 M까지 곱하면 이게 D라는 행렬의 디터미넌트가 된다. 그래서 M이라는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바로 구하는 게 복잡하다면 이런 식으로 세 개로 쪼갠 다음에 그러면 A의 디터미넌트는 그냥 1이고 D의 디터미넌트도 그냥 대각 요소들 전부 다 곱하면 되는 거고 이것도 그냥 행렬이 디터미넌트 1이기 때문에 이것이 훨씬 더 쉽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촐레스키 디컴포지션 하게 되겠는데 이것은 트라이앵귤러 디컴포지션에서 조금 더 추가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촐레스키 트라이앵귤러 디컴포지션에서는 요 M이라는 행렬이 어떻게 돼야 되냐? 포지티브 데피닛이라는 정의를 쓰게 된다면 그냥 M by N 행렬이면 되는데 여기서는 촐레스키 디컴포지션을 쓰게 되려면 요 M이라는 행렬이 한 가지 더 요게 대칭을 이루는 행렬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대각 요소들 빼고 여기 있는 요소들과 여기 있는 요소들이 이제 좌우 대칭일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그런 행렬은 어떤 식으로 한 번 더 분해될 수 있냐면 자, 모든 행렬은 M이 시메트릭 행렬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이렇게 대칭의 행렬이 아니더라도 트라이앵귤러 디컴포지션에 의해서 이렇게 될 수는 있죠. 그런데 만약에 M이 심지어 시메트릭 하다면 하게 된다면 여기서 심지어 더 나아가 이렇게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D의 2분의 1이라는 행렬은 원래 아까 우리가 구했던 D라는 행렬이 있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D의 1, D의 2, 2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있고 여기가 전부 다 0인 행렬이었는데 D의 2분의 1 행렬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여기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루트를 씌울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루트를 쭉쭉 씌우는 이런 행렬들을 D의 2분의 1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D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D의 2분의 1을 두 번 곱한 것이 되고 그렇게 되면 자 여기서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누게 되면 이렇게 두 개로 나누게 되고 그렇게 돼서 자 A의 D의 2분의 1을 P라고 통칭을 하게 되면 이건 실제로 계산을 해볼게요. P라는 것은 A라는 행렬 우리 어떻게 구했죠? 대각 요소가 전부 다 1이고 여기만 어떤 구성 요소들이 있고 여기는 0인 구성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D의 2분의 1 행렬도 저희가 이렇게 디파인을 했으니까 자 P라는 행렬을 직접 구해보겠습니다. P라는 행렬은 A에다가 D의 2분의 1승 곱한 거니까 이게 A고 그 다음에 D의 2분의 1입니다. 그러면 지금 뭐 예로 들면 자 이것과 이것을 곱해서 이게 나오는 거죠. 이 말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만 더 해보면 자 이것과 그 다음에 이것을 곱해서 이게 나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 A 여기서 보면 이것과 이것을 곱해서 이게 나오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쭉 정리를 하다 보면 자 어떻게 되냐면 P라는 행렬은 요 대각 요소들은 자, 이렇게 대각 요소들은 요거가 똑같아요. 요거가 똑같은 대각 요소들이 나오고 여기는 어떤 요소들이 있고 가장 중요한 점은 여기가 전부 다 0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역시 여기는 어떤 구성 요소들이 있고 이것을 도식화해 보면 루트 D1, 루트 D2 이렇게 해서 여기는 대각의 요소들이 있고 여기는 어떤 숫자들이 쭉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가 전부 다 0이란 뜻.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 그러니까 한쪽이 숫자들이 있지만
다른 한쪽이 0이라는 세팅에서 가장 좋은 점은 뭔가요? 자, 이런 매트릭스를 만약에 x라고 하면 디터미넌트 x를 여기에 구하게 되면 여기서 자, 이것과 이것을 곱해서 예를 들면 우리 가장 단순한 a, b, c, d에서 디터미넌트는 a, d-bc였죠. 그런데 b랑 c를 곱해서 빼야 되는데 여기가 항상 0이기 때문에 이거 뒤에 부분이 전부 다 날아가 버린다는 거. 그러니까 대강 요소만 곱하면 된다는 이점이 있다는 거. 그래서 촐레스키 디컴포지션을 쓰게 되면 시메트릭한 매트릭스 M이라는 행렬이 이렇게 대칭을 이루는 행렬이라고 가정할 경우에는 A, D, A 다시 같이 트라이앵귤러 디컴포지션에서 더 가서 이렇게 A의 D의 2분의 1, A, D 2분의 1 해서 P와 P의 대시로 표시가 되는 행렬로 다시 쪼갤 수 있고 그럴 경우에 P는 다시 한번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 이쪽 부분이 0이 되는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가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정리하면 자, 어떤 행렬이 n by n 행렬이 정방 행렬이 주어졌을 경우에 그것을 바로 이렇게 인버스를 구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쪼개 놓은 다음에 인버스를 구할 수도 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쪼개느냐? 그것은 A를 한번 인버스를 하고 D를 인버스를 하고 A 대시를 인버스를 할 경우에 이 인버스, 이 인버스, 이 인버스가 쉬워진다는 뜻입니다. 왜? 이것은 A라는 것은 여기에 전부 다 요소들이 1이고 여기는 어떤 요소들이 있지만 여기가 전부 다 0이기 때문에 그냥 디터미넌트는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 그 다음에 요것은 D라는 행렬은 자, 여기에는 요소가 있지만 여기 전부 다 0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디터미넌트는 이것들을 전부 다 곱하면 그냥 끝난다는 뜻이고 A 다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훨씬 더 인버스를 구하기 쉬우니까 트라이앵귤러 디팩토라이제이션을 하는 것이 더 쉬운 경우가 있겠다라는 뜻이고 요 M이라는 행렬이 대칭의 행렬의 경우에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D를 이렇게 식으로 두 개로 쪼갠 다음에 그렇게 되면 A의 D 플러스 D의 제곱 D의 제곱 2분의 1의 A 다시 이렇게 되면 그 A와 D의 2분의 1을 P라고 놓게 되면 N이라는 행렬은 이런 식으로 쪼개지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P라는 행렬이 다시 한번 이쪽이 0이 되는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가 되기 때문에 이쪽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대각 요소는 있고 여기에 어떤 요소들이 존재하고 제일 중요한 거 여기가 0 이렇게 되는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 형식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차후에 써먹을 일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